네,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4명 개인의 의견으로만 진행되는 스포츠 스트레이트 2013년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네,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저희가 하는 게 뭐 10대 뉴스 같은 걸 뽑고 연초가 되면 이제 생각해보는 게 이제 뭐 새해 전망,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전망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올 한 해 있을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2013년도를 저희 마음대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명 책임지지 못합니다. 다 마칠 거야. 아, 근데 뭐 국내에서도 무슨 전문가들 얘기해갖고 뭐 책임지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마찬가지. 다 맞힐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합니다.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학자가 내 말대로 그렇죠. 정말 경제가 돌아가면 내가 떼부자 됐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결과가 틀리면은 스포츠 전문가 그것도 몰라. 맞아. 그럼 제가 항상 다른 대답하는 게 제가 그걸 알면 그 백투더 퓨처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스포츠 알미넥을 들고 들어와서 백만장자가 되는 그 비프 생각이 그러니까 스포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해설자보다 오히려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 제가 봤을 땐 더 정확하겠죠. 거기에 뭐 한마디 같아요. 덧붙이면 각본 없는 드라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드라마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 전망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아이템을 추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추렸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증거 자료로 남으니까 이게 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이제 그걸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소정의 또 상을 내려야죠. 예. 아, 저희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제일 못 맞춘 사람이 나중에 밥을 사야 되나요? 뭐 술을 사야 되나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평가를 해보죠. 자, 그럼 먼저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스포츠 스트레이트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현진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올 한 해 활약을 놓고 봤을 때 유현진 대 추신수 약간 대결 구도로 가서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올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유현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유는 뭐 보통 이제 야구에서 투수 타자가 있으면 투수가 처음 보는 투수를 만났을 때 타자들이 고전을 하잖아요. 유현진은 아무래도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득이 있는 거고 추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봉 문제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있고 포지션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성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유현진이 추신수보다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이 미국을 온 그 예전에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을 보면 한국 선수가 프로야구에서 전성기 때 온 선수는 어쨌든 유현진이 처음이니까 뭐 그 어느 기록과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들이 왔을 때 보면 대부분 투수들이 첫 해 잘했어요. 그리고 마스 작가도 2태 동안 반짝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전트 먹튀가 됐는데 다루비시도 이제 2012년 잘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수가 훨씬 유리해요. 타자들이 모르거든요. 볼 형태 이런 걸 모르고 그다음에 한 번 이제 두 번 이렇게 대결할 때 조금씩 이제 이 타자들이 적응하고 보통 이렇게 투수들이 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할 때 세 번째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7회. 그런 것도 세 번 돌아오면 이제 적응하니까 그리고 또 유현진이 올해 이제 잘할 수 있는 또 배경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는 유현진이 최고 투수였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좀 설렁설렁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유현진은 두 자리 승수에 본인은 뭐 2점대 방어율 얘기했지만 2점대 방어율은 힘들고 3점대 방어율 3.5 밑에 그 정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신수는 어쨌든 리그를 바꿨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초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괜찮은데 초반에 만약에 내려가서 그걸 다시 뭐 후반기에 잘한다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둘 다 잘하겠죠 하는데 저는 추신수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추신수가 벼랑 끝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신의 실력 이상의 그 결과를 얻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요런 다음 해에 굉장히 몸에 부담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일단 올해 추신수가 지금 연습하는 모습이나 얼굴 모양새를 봤을 때 추신수가 저는 유현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네요. 벼랑 끝 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대1 유현진입니다. 뭐 이유는 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특히 전반기에 유현진이 잘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뭐 정작
자유계약 시장을 눈앞에 둔 프레셔가 큰 마당에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뭐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타자는 타격에 집중하라고 포지션을 수비 부담이 적은 포지션으로 바꿔주는 마당에 추신수는 지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좋게 플러스 될 게 없습니다. 그럼 다음 뭐 계속 야구로 좀 이어갈게요. 짧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임창용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올라온다고 봐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10경기 뛴다고 보겠습니다. 아유, 저도 상당히 높은 그냥 거네. 최소한 한 게임 정도는 뛰지 않을까? 저는 한 10 게임 한 이닝 정도는 던지지 않을까? 그냥 맥스 잠깐 10경기. 그 뭐 할머니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생각해. 있습니까? 그러게. 일단 메이저리그 올라왔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왜냐면 시카고 컵스는 그러면 엔트리 조정을 해야 돼요. 40명 엔트리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국내처럼 그냥 뭐 1군에 올라와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엔트리를 조정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 뭐 이제 후반기에 엔트리 조정을 할 때 그때 한번 만약에 몸 상태가 완쾌가 됐다면 올리지 않을까라고. 아니 그러니까 엔트리를 조정하게 되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데 선수를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한 선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 그리고 뭐 국내 그 어느 그 포탈을 보니까 유현진하고 뭐 임창용이가 잠깐 같이 예, 예. 인터뷰를 했는지 그건 뭐 잘 아무튼 모르겠는데 사진 같이 나고 내용은 있었는데 사진이 합성 같아. 근데 본인이 뭐 8월 달에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본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거야. 그 메이저리그가 그렇게 뭐 본인이 뭐 국내 야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 여기는 그런 그 노사 단체 협약도 있고 그다음에 엔트리 40명이 들어가야 메이저리그 선수잖아요. 지금 임창용은 엄연히 말해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죠? 선수가 아니에요. 그 시카고 컵스 명단에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013 시즌은 시카고 컵스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2014 시즌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2013년에 그리고 한두 경기 등판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네, 내년에 봅시다. 네. 2대2. 2대2. 세 번째 얼마 남지 않았죠? WBC 한국 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요번에 근데 그 저희 그 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8강에서 4강으로 올라오는 두 팀 가운데 결국 거기에 이제 8강에 올라오는 팀이 일본, 한국, 대만, 쿠바 네 팀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 4강 진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4강 진출 어렵다에다가 표를 던집니다. 이번에도 병역 면제 걸려 있습니까? 병역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아, 그것 때문에 애들 동기부여가 그런 거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쿠바는 망명권 걸고 메이저리그는 프리에이전트권 걸고 그런 경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 4강 터지게 싸우는데. 저는 혼자 4강 간다에 걸게요. 4강 간다. 4강 간다. 저는 기권. 오케이. 그러면 8강 끝 두 8강. 분, 8강. 4강 한 명, 기권 한 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네로 다시 넘어와서요. 다저스 엔젤스.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높이 올라갈까요? 자, 이게 정말 호박새예요. 근데 먼저 위원님 먼저 말씀. 그 저기 메이저리그에서 뽑은 그 월드 시리즈 그 아즈라고 그러죠. 네. 확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등이에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다저스하고 엔젤스의 17대 2예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가 이제 9대 1로 봤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근데 이 지금 오프 시즌의 전력 보강을 보게 되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제일 잘했잖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기존에 일단은 투수들이 그대로 뭐 아니발 산체스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토리 헌터스도 또 갔기 때문에 전력이 기존 전력보다 지금 그 공백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엔젤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그 투수를 잭 그린키는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자시 해밀턴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공격력 갖고 이제 해보겠다 그러는 건데 저는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금 월드 시리즈 후보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예를 보게 되면 오프 시즌에 돈 많이 쓴 팀들이 바로 그 다음 해 성적을 좋게 내는 팀은 별로 없어요. 뉴욕 양키스 빼놓고 우리가 99년도에 케빈 브라운이 1억 500만 달러 했을 적에 다저스는 그때 뭐 바로 월드 시리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드 시리즈는커녕 플레이오프는커녕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저스도 결국 다저스가 전력 보강 잭 그랜키 뭐 우리가 뭐 유현진 그리고 기존에 이제 8월달에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왔던 그런 야수들을 보게 되면 전력은 일단 월드 시리즈 진출 후보지만 이게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어야 된다고 이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기존 전력을 다저스가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선발진 5명을 갖다가 매치업을 하면요.
앞서는 게 별로 없어요. 선발진 5명.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맷 케인 있고 매디슨 번가너, 라이언 보겔송, 그다음에 팀 린스컴, 베리 지토잖아요. 근데 다저스는 클레이턴 커셔, 잭 그랜키, 뭐 3번이 뭐 유현진이 될지 체드 빌링슬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뭐 테드 릴리고 5번은 어때 자시 베켓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이 많으니까.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1대1 매치업을 해갖고 과연 어떤 투수가 거기를 월등히 앞선다고 볼 투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다저스가 이렇게 월드시리즈 진출 후보에 강력하게 올라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벽을 넘는 거가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어디하고요? 에인절스하고 다저스. 다저스하고 엔젤스. 더 멀리 가느냐? 네.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다저스가 다저스. 올라가면 멀리 갑니다. 저도 다른 그 다저스의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에인절스가 팀은 더 좋다고 보는데 그 우승의 비결은 제 생각에는 불펜입니다. 근데 에인절스는 불펜을 아직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 뭐 라이언 매스냐 이 선수들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비전이 에인절스 쪽보다는 다저스가 속해 있는 디비전이 더 약해서 약해져. 다저스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다저스가 굉장히 높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쓴 구단이 그 다음에 다 잘하는 구단이 없었어요. 근데 다저스는 정말 다행인 게 시즌 도중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왔었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벽을 실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지금 두어 명 선수가 더 추가됐을 뿐이지 애들에 대한 그 2년차 징크스 이런 건 없다라고 없겠다. 나는 봅니다. 한 라미레스 같은 선수가 정신을 차린다는 건 좀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헨리 라미레즈에게 저도 굉장히 의견 기대를 낼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의견 낼래요. 저도 다저스가 멀리 갔는데 승률로 봤을 땐 저는 에인절스 쪽에 걸고 싶어요. 승률로는 에인절스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비전 쪽에서 에인절스가 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고 만약에 그 비슷한 성적이라도 다저스는 디비전의 그런 와일드카드 효과를 저쪽이 더 받아서 힘들어요. 와일드카드 받을 저쪽이 더 수가 있기 힘들고. 때문에 네. 오히려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에인절스 90승 하고 그렇죠. 플레이오프 못 가고 못 뭐 가고. 다저스만 80승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와일드 카드로 올라가서 뭐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어디까지 가고 서부지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한 88승 하면은 88승에서 90승은 해야 되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는 최소한 95승 정도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거기서 또 차이가 나죠. 휴스턴까지 추가가 돼서 100승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정규 시즌에서는 일정에 따라서 유현진과 추신수의 대결이 뭐 7번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뭐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한국 선수가 우리가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선수가 투타 대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죠. 타자드가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타자가 뭐 최희섭하고 추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투타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잘하면 그 한국인 최초의 투타 대결이 플레이오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을 해보겠습니다.